안녕하세요. 주식판사입니다. 최근에 새롭게 시장에 유입된 수많은 투자자분들 중에는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계시지만 꽤 많은 수의 신규 투자자분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상당한 위험을 짊어지고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는 사람들, 카지노와 주식시장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주식시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 돈을 빨리 벌고 싶은 건지 돈을 빨리 잃고 싶은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위험한 매매를 하는 사람들, 이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가지게 된 위험천만한, 결국엔 반드시 손해보게 되는 4가지 잘못된 투자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틀인 비싸게 사는 것을 보시고 머저리 당연한 이야기를 써놨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죠. 당연히 비싸게 사는 걸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상하게도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당연한 진리를 잊어버립니다. 마트에서는 몇백원, 몇천원 차이를 굉장히 아까워하고 세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주식시장에만 들어오면 쓸데없이 용감해집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을 찾는 어리석은 투자를 하곤 하죠. 다들 들어보셨을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같은 주식 격언들도 어딘가 기이한 구석이 있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다간 다칩니다. 말이든 주식이든 달리기 전에 올라타는 것이 상식적이죠.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상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삼성전자만 봐도 어떤가요? 주가가 5만원대에 있을 때는 주식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8만원, 9만원 되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주변에서 삼성전자로 돈 좀 벌었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제서야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삽니다. 그런데 사실 회사에 딱히 새로운 호재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지고 있대. 반도체 수요는 늘어나는데 선단 공장을 맡을 수 있는 파운드리는 TSMC와 삼성전자 둘뿐이래. 같은 어디선가 주워들은 이야기들을 늘어놓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삼성전자 주가가 5만원일 때도 똑같이 시장에 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죠. 제가 지나고 나서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맥락에서 작년 8월과 10월에 반도체 관련 기업인 CNG 하이테크와 워닝 머트리얼즈를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기도 했고, 당시 제 포트폴리오에서도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와 지금의 핵심적인 차이는 가격에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삼성전자 같은 주식들이 50%가량 올라버렸다는 점이죠. 9만원이라는 가격은 삼성전자의 역사적 신고가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신고가라는 단어는 마냥 좋은 단어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신고가라는 말은 사실 가장 비싼 가격에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존 보유주주들에게야 신고가라는 말이 좋게 받아들여지는 게 당연하지만 왜 신규 매수자까지도 이 말을 좋게 받아들이고 가장 비싼 가격에 덜컥 주식을 사버리는지 참 의문입니다. 현대차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참 잘해나가고 있다더라. 2차전지 업종이 굉장히 유망하다더라. 게임적 업황이 좋다더라. 이런 말들도 마찬가지.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 전에도 이미 시장에 있던 말들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회사가 가진 강점들이 이미 충분히 주가에 반영된 후에 남들을 따라서 사는 건 좋은 투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강점들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 남들보다 앞서서 좋은 주식을 매입하는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비싸다라는 것을 주가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저점 대비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로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좀 더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많이 오른 주식이 꼭 비싼 주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화면에 보이는 두 그림은 둘 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경우이지만 왼쪽 주식이 적정 가치에 비해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데 반해 오른쪽 주식은 여전히 적정 가치에 비해 싼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과 같은 경우라면 이전에 비해 주가가 다소 올라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위험한 투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적정 가치를 파악하고 주가와 비교하는 밸류에이션 과정을 생략한다는 것이죠. 밸류에이션이 뭔지도 모르는 투자자들이 태반입니다. 마트에서 라면을 한 봉지 200원에 판다면 이는 굉장히 싼 가격이죠. 여러 봉지 사서 쟁여놓고 싶을 겁니다. 반면에 한 봉지에 2,000원이라면 어떨까요? 전쟁이 난 게 아닌 이상 한 봉지 2,000원에 라면을 사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라면보다 고급스러운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한우는 어떨까요? 한우 선물 세트의 가격은 찾아보니까 1kg에 10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마트에서 이러한 한우 선물 세트를 1kg 3만원에 판다면 한우 선물 세트의 정상적인 가격을 아는 사람들은
줄을 서서라도 사려고 하겠죠. 반면 1kg에 30만원에 판매하는 곳에서는 구입할 이유가 없을 테고요. 라면은 보통 한 봉지에 7, 800원, 짜장면은 한 그릇에 5, 6천원, 한우 선물 세트는 1kg에 10만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누구나 적정 가치의 개념을 알고 있고 어떤 물건을 살 때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여 내가 생각하는 적정 가치 이하의 가격으로 물건들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주식에서는 이런 과정을 생략하는 걸까요?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해보고 그것을 현재의 주가와 비교하여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해선 이전 영상들에서 수차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해당 영상도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자는 삼성전자 같은 1등 주식이나 성장주들은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 얼마에 사든 결국엔 오른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이런 주장들은 마치 한우 같은 고급 음식들은 얼마에 사 먹든 잘 먹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우는 1kg 10만원 정도 이하에 싸게 사야 잘 산 것이죠. 30만원을 주고 사면 잘 산 게 아닙니다. 주식을 살 때도 반드시 가치와 가격을 따져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밸류에이션 그거 너무 어렵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 PER, 저 PBR 투자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상도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는 미래에 취해 과거와 현재를 놓치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성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성장주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선택지이죠. 이전에 소개드린 바 있는 코엘 패션만 봐도 어떤가요? 매년 뛰어난 실적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이러한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너무 매몰되지는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너무 비싼 가격에 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장 산업과 성장주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열광하고 있는 2차전지 산업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미래의 전기차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배터리의 수요 역시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는 저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2차전지 산업은 분명한 성장 산업이 맞죠. 그런데 이러한 산업 전체의 성장과 해당 산업에 속해 있는 개별 기업들의 성장을 동일시 할 수 있을까요? 성장 매력이 돋보이는 산업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어떤가요? LG, 삼성, SK가 2차전지 사업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고 포스코, 롯데, 하나 등 여러 대기업들도 배터리 소재 사업에라도 진출하여 2차전지 밸류체인 전반의 성장에 동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쟁의 격화는 산업 전체가 성장함에 따라 개별 기업들의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되는 모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이죠. 매력적인 산업에 수많은 기업들이 진출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임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품 가격 하락이나 성능의 향상 등과 같은 편익의 증대를 누리게 됩니다.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게 되면 치킨 게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이러한 치킨 게임 상황에서 기업들은 수천억 내지는 조 단위의 적자를 감수하던지 혹은 사업을 접든지라는 극단적인 선택지를 받아들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이름으로 집행되었던 막대한 크기의 투자 자금은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와닿게 됩니다. 한국에만 배터리 제조 기업들이 있는 게 아니죠. CATL을 필두로 한 중국 진영도, 파나소닉을 필두로 한 일본 진영도 막강한 경쟁자들입니다. 수많은 스타트업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테슬라 등 완성차 제조사들 역시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과거의 메모리 반도체 D램 산업에서 지금의 2차전지 산업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여러 기업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킨 게임이 일어났고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아 산업의 성장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 기업들은 3개뿐입니다. 몇 년 뒤 2차전지 산업에서도 치킨 게임이 일어나 3개 정도의 기업들만이 살아남는다면 막강한 해외 진영을 모두 물리치고 한국의 새 기업들이 전부 살아남을 것이라고 보는 게 현실적일까요? 어떤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더군다나 전고체 배터리로의 전환 등 기술과 산업 환경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어떤 기업들이 올바른 선택을 내리고 있고 어떤 기업들이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지를 일반인들이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토록 복잡한 산업에서 성장이라는 키워드 하나에 매몰되어 개별 기업 역시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PDR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미래 그리고 꿈 따위의 것들에 많은 가산점을 주고 있는 투자 환경인데요. 그러나 몇 년간 계속해서 적자를 이어가던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잠재력이 발현되며 수천억 대의 이익을 낼 확률은 우리가 꿈꾸는 것만큼 높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에 지속적으로 견실한 이익을 내며 이익의 일부를 사업에 재투자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미래에도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보는 게 훨씬 현실적이겠죠. 미래 이익도 과거 이익을 바탕으로 추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여러 바이오 기업들의 사례만 보더라도 신라젠, 헬릭스미스, 코오롱티슈진 같은 기업들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 하며 엄청난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는 늘 좋지 못한 방향으로 반복되었죠. 성장에 대한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숫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속빈 강정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토리와 숫자를 결합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나는 꼭 하나만 보겠다 한다면 차라리 스토리보단 객관적인 숫자를 보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 듣게 되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말이 한 달 존버했더니 수익이 났다. 역시 존버가 답이야. 라든가 벌써 2달째 장기 투자 중입니다. 어떻게 하죠? 같은 말들입니다. 여러분, 한 달, 2달이 존버고 장기 투자인가요? 주식을 사자마자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투자가 아닌 투기입니다. 물론 사자마자 바로 주가가 급등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번 그럴 수는 없고 오히려 사고 나서 주가가 더욱 떨어지거나 아주 오랜 기간 주가가 지지부진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가령 이전에 소개해드린 삼지전자 같은 경우는 소개를 드리고 바로 30% 정도 급등을 했다가 이후에 다시 주가가 빠지면서 5달 정도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조정을 이어갑니다. 차트를 보면 별로 길지 않은 기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이 5개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30% 올랐을 때 팔아야 했나?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내 분석이 틀린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팔아버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실제로는 여전히 매수가 대비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고점에서의 가격이 심리적인 기준점으로 작용하여 마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의 기간을 견뎌내는 투자자만이 이후에 찾아오는 상승의 과실을 누릴 수 있겠죠. 사실 삼지전자의 경우는 그렇게 견디기 어려운 것도 아닐 겁니다. 5달 정도가 아주 긴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보다 훨씬 오랜 기간 인내를 해야 할 수도 있고 주가가 매수가 아래로 떨어진 상태에서 한참을 견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하기 전부터 이러한 상황까지 예상하고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내지는 2년의 기간도 견뎌낼 수 있다는 마인드로 투자에 임하는 것이 진정한 장기 투자 마인드입니다. 적금을 부어도 보통 연 단위로 붙잖아요. 그런데 왜 주식에 대해서는 월 단위, 더 심하게는 주 단위, 일 단위로 결실을 수확하기를 기대하는 걸까요? 과도한 욕심과 조급한 심리는 투자가 아닌 투기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오랜 기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건 아니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가치와 가격에 대한 평가 작업, 밸류에이션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치보다 싼 가격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투자 기간이 길어져도 견뎌낼 수 있겠죠. 배당을 장기 투자의 동반자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나 핵심은 기업에 대해 충분히 공부한 뒤에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되겠네요. 수능 만점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이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학습에 있어 정도는 교과서 위주의 공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를 우선해서 기업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분석에서 교과서는 사업보고서가 되겠죠. 사업보고서만으로 기업의 2에서 80% 이상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사업보고서는 보지도 않고 증권사 리포트나 인터넷상 분석글, 유튜브 영상 같은 참고서들만 보고 투자를 결정해버리죠. 그나마 정리가 잘 된 리포트나 영상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주변에서 어떤 주식이 좋다더라 하는 말만 듣고 투자를 진행하는 건 정말 최악의 실수가 되겠죠. 20%의 정보만으로 기세등등해져서 80%를 놓치고 투자를 진행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전자공시 시스템이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과 관련된 충분한 양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사업보고서를 읽는 습관을 기르려고 해야 만점짜리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 초보들은 수익을 늘리려고 하고 프로들은 위험을 줄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잘못된 투자 습관들은 아마도 위험은 살펴보지 않고 더 큰 수익만을 생각하는 데서 기인하는 행동들이라고 봅니다. 항상 투자를 할 때 수익과 함께 리스크까지도 고려하셔서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 결실을 온전히 누리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